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무려 4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단 하나의 투자 계좌로 막 조용히 하지만 엄청나게 거세게 빨려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41조 원이면 진짜 웬만한 대기업 몇 개를 그냥 통째로 살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쵸. 도대체 이 거대한 자금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돈들이 시장에서 뭘 사려고 이렇게 잔뜩 웅크리고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날짜가 2026년 4월 13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저희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기사들을 바탕으로 바로 이 한국 자본시장과 투자 자금의 거대한 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진짜 요즘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갑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사모펀드, 또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의 뭉칫돈까지 그야말로 시장 지형 자체가 뒤흔들리는 대이동 중입니다. 맞아요. 이 역동적인 흐름을 오늘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흔히 자본을 물이나 혈액에 많이들 비유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 자본이 약간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포식자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포식자요? 네. 그러니까 규제라는 벽이 딱 생기면 순식간에 다른 우회로를 찾아내고 또 새로운 먹잇감이 보이면 막 국경도 가리지 않고 돌진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추적할 이 돈의 경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청취자님들께서도 내 자산이 지금 시장의 주류 흐름에 잘 올라타 있는지 명확하게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움직임부터 좀 짚어볼게요. 요즘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 ISA 계좌,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이야기 진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요새 안 들어본 분이 없을 정도죠. 지금 이 ISA 시장 규모가 무려 59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진짜 놀란 건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이 거대한 자금 중에서 무려 71%, 정확히는 약 41조 7,047억 원이라는 돈이 오직 중개형 딱 하나에만 쏠려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신탁형도 있고 일임형도 있는데 왜 하필 중개형으로만 이렇게 몰리는 건가요? 그 쏠림의 이면을 보시려면 이 계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그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가입했던 신탁형 ISA는 그러니까 전문 용어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은행이나 증권사가 아주 안전하게 세팅해 놓은 정식 세트 메뉴 같은 거였어요. 아, 세트 메뉴요? 네, 주로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 아니면 원리금이 보장되는 펀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냥 투자자분들이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알아서 대신 운용해주는 그런 신탁 형태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돈이 몰리는 중개형은 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중개형 ISA는 가입자가 직접 주식이나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 같은 걸 막 실시간으로 고르고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증권사가 차려주는 세트 메뉴가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내 맘대로 요리하는 뷔페인 거죠. 아, 뷔페.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전문가들이 알아서 안전하게 굴려주세요 하고 돈을 맡겼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유망한 주식 골라서 실시간으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투자자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엄청 공격적으로 바뀐 거네요. 또 되게 쏠쏠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예금 이자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투자자분들이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직접 주식 투자 수익도 내고 또 ISA의 특유의 그 절세 혜택까지 동시에 누리려고 중개형으로 막 대거 이동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중개형 계좌 안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압도적 1위라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 현상을 아주 명확하게 증정해주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기사 보니까 미래에스 증권을 포함해서 국내 10대 주요 증권사 중에 무려 7곳이나 이미 신탁형 신규 가입을 아예 중단했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전부 직접 요리하겠다고 막 뷔페로 달려가는데 굳이 안 팔리는 세트 메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좀 논리적으로 다음 질문이 딱 떠오르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중개형 계좌에 지금 주식을 사려고 41조 원이라는 엄청난 실탄이 장전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장에 새롭게 상장하는 신선한 주식들, 그러니까 공모주 시장이 지금 엄청난 호황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맞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지금 공모주 시장 상황이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수요는 막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시장에 물건이 없는 느낌이에요.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파이프라인이 꽉 막혀버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번 달 공모주 시장 일정을 보면요. 수요 예측에 돌입한 기업이 채비, 폴레드, 마키나락스 등등해서 딱 5곳에 불과해요. 잠깐만요. 수요 예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단계죠? 수요 예측은요. 어떤 기업이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그리고 공모주를 일반에 팔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이 모여서 이 회사 주식은 얼마 정도면 적당하겠다 하고 미리 적정 가격을 매겨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흥행을 해야 진짜 상장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아, 기관들이 먼저 간을 보는 거군요. 그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곳은 좀 많나요? 거기도 HL 지노믹스 등 해서 3곳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옥석 가리기를 너무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은 기업에는 아예 이 수요 예측 단계부터 등을 싹 돌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기업들의 덩치 말이에요. 전기차 충전기 만드는 채비가 공모 예정액 최대 1,230억 원 정도인 거 빼면 나머지 상장 준비 기업들은 대부분 막 500억 원 미만의 되게 중소형 규모더라고요. 네, 다들 규모가 좀 작죠. 예전에는 막 조 단위의 굵직한 대기업 계열사들이 시장 빵빵 흔들고 그랬잖아요. 이른바 대어들은 다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그래 바로 지금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아주 심각한 구조적 딜레마입니다. 대여가 왜 사라졌느냐? 바로 정부의 대기업 중복상장 전면 금지 방침 때문이거든요. 중복 상장 금지요? 아, 그 이른바 쪼개기 상장 막겠다는 그 규제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막 성장성 높은 알짜 자회사 뚝 떼서 분할 상장시키면 대규모 투자 자금도 들어오고 기업 가치도 확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금지가 된 건지 그 배경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달콤한 유혹인데 소액주주분들한테는 진짜 악몽 같은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아, 알맹이가 빠져나가니까요. 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투자자가 A라는 대기업의 그 로봇 사업부 미래가 너무 유망해 보여서 A기업 주식을 막 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그 핵심 로봇 사업부만 쏙 빼내서 새로운 자회사로 만들고 따로 상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헐, 그럼 기존 A기업 주주들은 완전 껍데기만 남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당연히 A기업 주가는 곤두박질 치게 되죠. 이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아주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로 계속 지목받아 왔어요. 그래서 정부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면 자회사 쪼개기 상장을 아예 원칙적으로 차단해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여파로 HD 현대 로보틱스 같이 IPO 준비하면서 막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굵직한 대기업 계열사들 상장 계획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연기되어 버린 거군요. 네, 소액주주 보호라는 취지는 진짜 너무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모주 시장에 거대한 가뭄을 불러오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죠. 개인들의 41조 원은 주식을 사려고 막 대기 중인데 정작 살만한 대여급 공모주는 규제에 막혀서 씨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국내 공개 시장이 꽉 얼어붙어 있다면 그 똑똑하고 발빠른 스마트머니들 있잖아요. 사모펀드나 기관들. 얘네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은행이자만 받으면서 놀고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에이, 자본의 생리가 절대 그렇지 않죠. 막히면 돌아가고 없으면 만들어내는 게 이 자본이거든요. 국내 주식시장, 즉 대중에게 공개된 시장에서 대여를 낳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스마트머니들은 아예 장외에 있는 비상장 혁신 기업들을 통째로 사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짐을 싸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확 돌려버렸습니다. 아, 진짜 발빠르네요. 맞아요. 그 흐름을 아주 정확히 포착한 게 서울경제신문 이충희 기자님의 단독 기사 내용이죠. 독자님들 중에도 그 더현대 서울에서 엄청난 품절 대란 일으켰던 뷰티 스타트업 휩드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 세안제랑 팩 합쳐놓은 휘핑크림 제형 클렌저 만든 곳이잖아요. 네네. 그 대박을 친 세모 컴퍼니 최솔 대표님이 이끄는 바로 그 회사가 최근에 경영권을 통째로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휩드가 국내 공개 시장에 상장하는 대신에 그냥 아예 사모펀드에 손을 딱 잡아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모 컴퍼니를 품위하는 곳이 케이스톤 파트너스라는 토종 사모펀드인데요. 여기서 사모펀드, 그러니까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는 이 PEF가 움직이는 방식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얘네는 주식 몇 주 사서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예 기업의 경영권 자체를 통째로 인수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가치를 막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다음에 나중에 되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전략을 주로 쓰거든요. 이번에 케이스톤 파트너스가 이 세모 컴퍼니의 기업 가치를 약 500억 원으로 평가하고 1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볼게요. 기사 보니까 세무컴퍼니가 작년에 매출 253억 원에 영업이익 22억 원을 냈다고 나오거든요. 아무리 요새 K뷰티가 뜬다지만 영업이익 22억 원짜리 폼클렌징 스타트업에 기업 가치를 500억 원이나 매기고 거기다 100억 원 현금을 꽂아 넣는다. 이거 사모펀드들이 돈이 너무 남아돌아서 심하게 거품 일으키는 거 아닌가요? 무슨 배짱으로 이런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건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숫자만 딱 보면 충분히 거품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사모펀드들의 그 그로스 바이아웃이라는 핵심 전략의 메커니즘을 아시면 아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그로스 바이아웃이요. 그게 정확히 뭐죠? 영어 그대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돈과 네트워크를 쏟아부어 기업 가치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인데요. 사모펀드는 지금 당장 세모컴퍼니가 국내 올리브영에서 폼클렌저 몇 개 파느냐 이걸 보고 100억 원을 쏜 게 아닙니다. 아,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를 본 거다. 네, 비유를 좀 해보자면요. 홍대 인디씬에서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미 탄탄한 팬덤을 거느린 인디밴드를 발굴한 거랑 같아요. 밴드 보컬이 노래는 진짜 잘하지만 막 웸블리 스타디움 대관하는 법도 모르고 빌보드 마케팅이나 글로벌 굿즈 유통망 뚫는 법 이런 비즈니스는 전혀 모르잖아요. 아, 그니까 창업자는 아주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아티스트인데 이 회사를 글로벌 스케일로 확 키워낼 비즈니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 사모펀드가 어른들의 자본과 네트워크를 쫙 투입하는 겁니다. 이번에 수혈된 100억 원은 폼클렌저 성분 바꾸는 데 쓰이는 돈이 아니에요. 이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서 북미 아마존에 물류망 쫙 세우고 틱톡샵 통해서 글로벌 바이럴 마케팅 돌리고 일본 오프라인 시장 개척하고 한마디로 글로벌 유통 파이프라인을 까는 데 쓰이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완전 발상의 전환이네요. 국내 공모주 시장에서 대여 나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느니 차라리 떡잎부터 남다른 기업을 우리가 직접 사서 우리 힘으로 글로벌 대여로 키워내겠다. 맞아요. 꽉 막힌 규제 속에서도 자본은 이렇게 진화하면서 알아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있을까요? 이분들도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생존의 위협을 느낀 이 전통기관 투자자들의 행보 역시 굉장히 다급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유민 기자님의 단독 보도를 보면 그 현장감이 아주 생생한데요. 금융투자협회 황성엽 부장님이 최근에 뉴포트포리오 코리아, 즉 MPK라는 대표단을 꾸려서 아예 해외로 직접 날아가셨어요. 아, 스스로 한국 자본시장의 세일즈맨을 자처하면서 국경 밖에서 돌파구를 찾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 보면서 이 대표단의 행선지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랑 중국 심천을 방문한다고 하던데 아니 세상에 좋은 투자처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지금 타이밍에 이 두 도시를 콕 집어서 가는 진짜 이유? 그 Y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 행선지인 싱가포르부터 보죠. 싱가포르는 그냥 단순한 동남아 국가가 아니고요. 아시아로 들어오는 전 세계 스마트머니가 모이는 거대한 저수지입니다. 아, 돈이 모이는 곳이군요. 네,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이나 동남아 거대 플랫폼 그랩, 그리고 중동이나 화교 자본을 굴리는 수많은 패밀리 오피스들이 다 거기 모여 있거든요. 한국 금융기관들은 이곳에 가서 글로벌 큰손들이 대체 돈을 어디로 굴리는지 그 투자 전략을 싹 파악하고 우리도 그 펀딩에 좀 참여시켜달라 하면서 공동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도시인 중국 심천은 어떤가요? 여기 그냥 단순히 관광하러 가는 건 아닐 텐데요. 절대 아니죠. 심천은 전 세계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로봇이나 자율주행 기술 연구하는 사람이 월요일에 식당 냅킨에다가 막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 금요일에 심천 공장에서 시제품이 뚝딱 만들어져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와,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아직 기술 규제나 제조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어려운 그런 첨단 산업 생태계가 심천에는 이미 아주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 한국의 자본과 심천의 그 압도적인 제조 및 혁신 속도를 결합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보겠다. 이런 아주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 사모펀드가 뷰티 스타트업을 글로벌로 진출시키든 아니면 전통 금융기관이 싱가포르랑 심천으로 막 달려가든 간에 결국 하나의 굵직한 서사로 귀결이 되네요. 한국의 좁고 막힌 우물 안에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국경 밖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한다는 아주 뼈저린 생존 본능 말입니다. 네, 그 흐름을 가장 냉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전문가의 데이터 전망인데요. 한국투자증권 윤철한 연구원님의 분석을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상장 예심 청구하는 기업은 늘어나겠지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중복 상장 규제라는 이 구조적 허들 때문에 올해 전체 IPO 건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올해 공모주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축소될 거란 얘기군요. 네. 공개 시장의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결국 투자 자금은 점점 더 사적인 영역이나 글로벌 시장으로 파편화돼서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객관적인 경고인 셈이죠.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보면서 끝맺음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팩트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 보시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막대한 자금은 지금 ISA 계좌에 묶여서 나오지도 못하는 국내 공모주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돈은 쌓여 있는데 살 게 없는 상황이죠. 반면에 진짜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기관과 사모펀드의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비상장 스타트업을 사들여서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짐 싸서 싱가포르, 심천 같은 해외 혁신 시장으로 자본을 다 빼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회로를 찾은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뒤, 아니 10년 뒤에 우리가 매일매일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평범한 이 한국 주식시장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진짜 돈 되는 알짜 기업이랑 거대 자본은 전부 다 국경 밖이나 사모시장으로 빠져나가버리고 결국 빈 껍데기만 남은 아주 텅 빈 운동장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자본의 지형도가 이렇게 극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지금 투자자로서 우리의 나침반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지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자본시장과 투자 자금의 흐름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진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분 45초.